안녕하세요. 2017년 사기암 진단으로 여명 6개월 선고받았지만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단톡방에서 보면 잠이 오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암 환자의 불안과 불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신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김모 씨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잠드는데 2시간이 걸리고 작은 소리에도 깼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져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고, 중독성이 비교적 적어 쉽게 끊을 수 있는 안정제를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서 수면 시간이 하루에 5, 6시간으로 늘었고 중간에 깨는 빈도도 줄었다고 해요. 의사의 권고로 운동까지 시작하면서 이제 약을 먹지 않고 잠에 드는 날이 점차 늘었습니다. 암 진단 후 6개월이 지난 현재는 주 1회 정도만 약을 먹으며 숙면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8세 강모 씨는 폐암 수술을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암 재발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컸습니다. 6개월마다 재발 검진을 받는데 검진 전날은 잠을 잘 수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병원 이름만 얘기해도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차라리 재발 검진을 받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예정된 날짜에 검진을 거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주치의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권했습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서 가슴 답답함과 숨찬 증상이 폐암 후유증이 아닌 심리적 문제 때문임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정신과 약물 치료를 시작한 다음에 가슴 답답함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가슴이 답답한 게 폐암 때문인가 이런 걱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신적인 문제도 많다는 거죠.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줄고 가족 모두가 그가 원래의 모습을 찾은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강 씨가 검진 거르는 일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암 진단을 받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환자는 없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 김정은 박사, 한국정신종양의학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일부 환자는 암 진단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을 겪은 것과 같은 트라우마로 작용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암 환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과 전문가의 정서적 지지가 필수라고 했으며, 이들이 스스로 극복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다소 거세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암 환자가 정신적인 치료 도움을 받는 경우는 너무나 낮은 확률이거든요. 암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병적인 우울감, 불안감을 겪을 확률이 두세 배 더 높습니다. 2018년 BMJ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암 환자가 우울감, 불안감을 겪는 비율은 각각 20%, 또 10%, 그러니까 우울감 20%, 불안감 10%, 일반인에게서 나타나는 평균 5%와 7%보다 높았습니다. 국내 조사에서는 암 환자가 우울, 불안을 겪는 비율이 약 11%, 16% 이렇게 일반인 평생 유병률인 3%, 6%의 2,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유방암 환자의 약 10%가 정신적 문제를 겪는다는 아주대병원의 2017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방암으로 가슴을 절제한 환자는 여성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더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암 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2배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편 일부 암, 췌장암과 폐암에 쓰이는 항암제가 그 부작용으로 우울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암 때문에 그 우울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항암제 때문에 우울감을 겪기도 한다니까 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암 환자에게 잘 나타나는 3대 심리 증상은 불안, 불면, 우울이라고 합니다. 마인드랩 공간정신건강의학과 이광민 원장님은 암 확진 초반에는 불안과 불면이 심하고 전반적인 자기 상황을 받아들인 후에는 우울이 찾아오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암 환자 중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3분의 1 정도로 학계는 추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진료받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원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정신과 약 대부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 암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식의 절망감 등이 우리가 정신치료를 하지 않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김원영 교수는 암 환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면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라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했고요. 암 환자의 정서적 어려움은 환자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특히 그 가족의 지지가 좀 약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불만, 내가 이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어려운데 내 가족은 가족들이 좀 암 환자한테 소홀한 것 같고, 또 자기들은 여전히 또 막 즐거워하면서 또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암 환자만 쏙 빼놓고 집에 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그 역할, 지지도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암 환우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불안, 불면, 우울이 2주 이상 지속되는 암 환자는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계 암 진료 가이드를 선도하는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NCCN은 암 환자를 위한 디스트레스 온도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간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0에서 10까지 온도로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점이 넘으면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NCCN으로부터 암병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환자에게 반드시 디스트레스 온도계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다면 당연히 암 환자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이런 게 일반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정신과 치료로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것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광민 원장은 암 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암 치료 성공률을 높인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며 암 진단 후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야 생존율이 높고 치료 중 부작용이 덜하고 이후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불안과 불면, 우울이 지속되면 체내 염증이 많아지는데 염증이 암 치료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리 육체가 정신에 상당히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김종은 박사는 극심한 정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 충분히 항암을 견딜 수 있는 상태인데도 자포자기하거나 치료를 회피하면서 암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며 반대로
정서가 안정되면서 힘든 항암 치료 기간을 훨씬 수월하게 보내는 환자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면 체력에도 영향을 줘서 치료 의지가 강해지고 몸에 부담을 주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견디는 힘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암 확진 후 5년이 지나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암 경험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들은 강 씨처럼 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되는 불안은 신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김종훈 박사는 암에 한번 걸린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 재발과 전이가 더 잘 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스트레스도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암을 치병을 하면서 저도 제 가족이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할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어떻게 그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도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암에 굉장히 악영향이라는 저는 제가 직접 겪어봤습니다. 암 주치의에게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암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NCCN은 미국 모든 암병원에 정신과가 아닌 종양학 소속 정신과 의사를 배치할 것을 명시하라고 할 정도로 암 환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대학병원급 암병원에도 정신과 의사가 상주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신종양학을 공부한 의사들입니다. 정신종양학은 암이 환자의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암 환자의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김종은 박사는 정신종양학을 공부한 정신과 의사는 암 환자의 정서를 치료 단계별로 세밀하게 케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정신종양학회는 지난 1984년 설립됐으며 의료 선진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에도 80년대에 국가별 정신종양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는 정신종양학회가 지난 2014년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암 환자의 정신재활치료법은 크게 상담,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환자가 현재 앓고 있는 암의 종류나 병기, 암치료법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기암 환자라도 예상 생존 기간이나 현재 사용하는 치료 약물에 따라 약물 치료 여부와 치료제 종류 등이 달라집니다. 약물은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을 쓴다고 합니다. 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의 효능을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이런 게 지금 현재 항암제의 효능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 병원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정신적 치료와 또 이런 이제 항암 치료를 같이 연계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암 치료가 끝난 환자는 의원급 정신과를 방문해서 증상에 대한 관리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은 헬스조선 1월 12일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자연치유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낮에 좀 더 육체적인 노동이나 운동으로 저녁에 약간 노곤함을 느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녁밥을 많이 먹어서 식권적으로 노곤한 거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중인 군인들이 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낮에 햇볕 많이 보고 운동이나 밭일
이런 노동을 하면 저녁에 노곤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너무 빌딩숲 속에서 살면서 노동 없는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았나 제가 반성을 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암에 쉽게 노출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밖에 운동을 이제 너무 날씨도 춥고 막 한파가 오고 하니까 바깥 운동은 그냥 햇빛을 잠시 쐬는 정도 이렇게만 하고요. 실내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 노래방 유튜브에 노래방을 검색을 하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신나는 노래 뭐 아파트라는 노래를 노래방을 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아파트 한 칸 띄우고 노래방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노래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그런 이제 저는 요즘 신나는 노래 목록을 쫙 적어놨어요. 그리고 옆에 붙여놓고 그 순서대로 딱딱 이렇게 노래방을 트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그럼 그 노래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저 노래도 잘 못해요. 그래서 문을 딱 걸어 잠궈 놓고 해야 돼요. 근데 저 혼자 있으면 춤추는 건 누구 눈치 안 보고 괜찮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더니 이 외부하고 딱 단절이 되니까 그러면은 정말 눈치 볼 거 없고 좋은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또 춤도 추고 그렇게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합니다.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뭐 논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한 날에 잠과 또 누가 이제 저녁에 또 상담 오시는 분들 좀 늦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면 상담하다 보면 제가 그 시간을 놓쳐버려요. 저는 저녁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저녁밥이 늦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후에 오시라고 했는데 차가 밀려서 좀 늦게 도착을 하면 제 저녁밥이 1시간 정도가 늦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못하죠. 그럼 그날 저녁에 밥도 늦게 먹은 데다가 운동도 못한 데다가 배를 좀 꺼치고 자야 되는데 그러면 그날은 꼭 잠을 여러 번 깨요. 그래서 이런 제가 팁을 드리는데 이렇게 날씨가 좀 춥고 나가기 힘든 날은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좀 육체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저는 까치발을 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도 이 근육에 상당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이런 영양제는 저녁에 먹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후에 저는 이 영양제는 바로 먹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관리뿐 아니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 이게 건강에 필수라는 걸 꼭 명심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암을 빨리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합시다.